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계청 조사기획과장 김남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행복을 여는 우리 지역 우리 통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역 통계와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통계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또 지역 통계를 왜 우리가 만들고 또 사용해야 하는지, 또 지역 통계의 현실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또 지역 통계를 누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며, 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진 지역 통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통계는 나침반이다, 또는 통계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역 통계 역시도 어떤 지역 발전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분권의 확대로 자율권이 확대되고, 또 특성화된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 삶의 질 보장 등 다양한 지역 발전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지역 통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 정책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와 함께 지역 통계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 통계의 어떤 개발이나 또는 지역 통계의 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의 강한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저희 통계청에서는 이런 지역 통계가 잘 만들어지고 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 통계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통계라고 하는 것은 국가 승인 통계 중에서 지역 단위, 즉 행정구역 단위로 공표되는, 제공되는 통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통계에는 국가 단위로 생산되는 통계가 있고, 또 그 국가 하부에 시도나 시군구나 또는 읍면동 단위로 생산되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지역 통계라고 하는 것은 시도 단위,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공표되는 통계가 있고요. 또 한 분야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 그 지역만 필요한 통계, 그 지역의 여건이나 특성을 반영한 그런 통계들도 지역 통계의 한 부류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그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그런 통계들을 저희는 지역 특화 통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러한 지역 통계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지역 통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통계는 공공재이면서 또 지역이나 국가 발전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인프라에 해당이 됩니다. 지역의 실상이나 또 지방 행정의 수행에 대한 지역 주민의 알 권리가 상당히 지금 확대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어떤 삶과 질에 대한 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지만, 경제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경제 또는 사회적 현황의 어떤 심층 파악을 위한 그런 통계들은 지금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들이 빨리 만들어져야만 어떤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면 물론이고, 또 경제 사회의 어떤 발전의 변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결국은 통계에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통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 발전에 가장 그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 통계는 지역 발전 및 과학적 지방 행정의 초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지역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또 4대강 살리기, 녹색 성장, 또 중소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당히 다양하고 많은 정책들이 지역 단위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성공적인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어떤 실상을 정확하고 다양하게 진단하고 또 현실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예측을 함으로써 지역의 어떤 그 변화 또는 발전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역 통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대통령님께서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이 돼야만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발전이 있고 나머지 지역들이 발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가 발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지역들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실상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 그런 파악된 내용들이 지역 정책에 반영이 돼야만 어떤 각 지역 단위로 지역들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지역 통계가 매우 중요하다. 지역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고 지역 통계의 발전이 곧 국가 통계의 발전이면서 국가의 어떤 전체적인 발전의 어떤 기초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지역 통계의 현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통계의 현실에서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지금까지 어떤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나 또는 국회 또는 그 신문지상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지역 정책은 여러 가지로 다양화되고 많아지고 있는 반면에 그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 통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또는 잘못된 또 좋은 품질이 아닌 그런 지역 통계로 말미암아서 어떤 정책이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받았었다고 하는 그런 지적도 신문에 여러 차례 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역 통계와 관련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와 관련된 인력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력뿐만 아니라 조직의 경우에도 점점 더 축소되고 있는 그런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읍면동 단위의 통계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읍면동 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읍면동 단위의 통계 기능이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물론 일부 지금 지자체의 경우에는 읍면동의 통계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그 읍면동의 통계 기능이 지금 없어진 상황이고 또 시도 단위의 경우에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95년 또는 2000년 초반까지는 시도에 그 통계 담당 과가 전담 과가 있었고 또 인력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고 또 많은 분야의 어떤 인력의 수요가 발생하면서 시도 단위의 통계 인력도 거의 절반 이상 수준으로 지금 줄어드는 그런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역 통계를 만들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통계 인프라가 현재는 상당히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통계 작성 현황입니다. 지역통계 작성 현황을 지금 잘 보시면 총 지금 우리나라에서 작성되고 있는 통계는 861개 통계가 지금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작성하고 있는 통계는 377종이 됩니다. 이 377종의 약 절반 정도는 그 지역의 아주 기본적인 인구라든가 토지라든가 그런 아주 그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나와야 하는 그런 통계들이 377종 중에 한 절반을 차지를 하고요. 또 이 377종의 통계들의 어떤 작성 방법을 보면 60% 이상이 보고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보고 통계 중심입니다. 행정자료, 여러분들이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행정 추진 과정에서 파생하는 자료를 통해서 그 만들어지는 보고 통계가 약 60% 정도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약 40%가 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되는 통계, 또 이 지역의 어떤 정책을 위해서 사용되는 통계, 과연 누가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의 특성과 그 지역의 여건을 제대로 잘 반영하고 또 그 지역의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그런 지역 통계이기 때문에 지역 통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 통계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 통계의 인프라가 강화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계 인프라라고 한다 그러면 통계 인력이라든지 또 통계의 어떤 전문화, 통계에 관련된 그 지식을 함양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통계를 만드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또 예산 부분입니다. 기확보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큰 그런 어려운 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역 통계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확충뿐만 아니라 예산의 어떤 그런 그 확보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지역 통계는 그야말로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의 특성과 여건이 제대로 반영된 맞춤형 통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통계를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지역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evidence based policy라고 하는 근거 기반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지역의 정책도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이 수립되어야만 그 정책이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음은 물론 또 정확하게 정책이 실행되고 또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통계가 만들어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통계가 제대로 서비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그 통계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은 꼭 정책을 수립하는 분들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지역의 어떤 주민들, 또 기업체들, 또 학교, 이런 부분에서도 그 지역에 관련된 통계를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역 통계를 잘 만들어서 또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구축이나 어떤 DB의 구축, 뭐 이런 것들이 통계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역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또 양질의 지역 통계를 만드는 것을 위해서 그럼 뭐 지방자치단체만 만드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국가통계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인 저희 통계청에서도 국가통계의 생산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또 여러분들이 지역 통계를 제대로 잘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통계청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우선 국가 단위로 생산되는 그런 그 통계들을 지역 단위로 세분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고용 통계 같은 경우에 기존까지는 전국 단위 또는 시도 단위까지만 그 고용 통계가 생산이 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 고용 통계라고 하는 것이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노력들이 또는 정책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 통계청에서는 지역별 고용조사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해서 고용 통계가 시도 단위까지 제공되던 것에서 시군구 단위까지 생산될 수 있도록 국가 통계를 세분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통계를 개발하고 또 하려고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수준에 오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통계청에서는 그 지역 통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산도 지원을 해왔습니다만 최근에는 기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표본을 설계한다든가 또는 조사표를 디자인한다든가 또는 항목을 갖다 개발한다든가 또는 입력 프로그램이나 또는 집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에게 개발 요구를 하시면 저희 통계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표본을 설계해드리고 조사표를 디자인하는 데 같이 참여를 해드리고 또 입력 프로그램이나 처리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통계 담당자들의 어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저희 통계교육원에서 통계 전문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신설을 해서 최근에 많은 지자체의 공무원분들이 이 교육 과정에 참여를 해서 통계에 관한 어떤 일반적인 지식 그리고 또 지역 통계와 관련된 지식들을 함양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통계를 작성하고 또 분석하고 또 활용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 교육은 꼭 통계를 만드는 분들만이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통계를 하시는 분들께서도 통계를 교육받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계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시는 분과 통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있는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사용하는 그런 입장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통계를 만드시는 분은 물론이지만 또 지역 통계와 관련해서 지역 통계를 사용하시는 이용자 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이 통계 교육에 적극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저희 통계청에서는 지역 통계와 관련해서 지역 통계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에다가 이지방 지표라든지 또 통계 지리정보 서비스 등을 구축해서 다양한
지역 통계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통계청에서는 지자체의 통계 역량과 관련된 사항을 그 행정안전부의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을 해서 지금 2010년부터 각 지자체의 통계 역량을 그 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평가 지표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 내 총생산 및 지역 통계의 작성 실적 부문과 관련한 부분과 또 지역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어떤 통계 작성의 기반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통계를 그 정책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 활용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표를 그 사용해서 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지역 통계. 이 지역 통계가 그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통계의 활용 사례입니다. 우선 조사별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고용정책의 입안, 또 고용구조의 파악, 또 일하고 있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그 지역별로 파악하게 함으로써 그런 관련 분야의 정책들을 그 수립하고 또 평가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그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조사입니다. 사회조사는 아마 각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이 작성이 되고 있고 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사회조사는 지역의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무엇을 가장 좋게 생각하고 있고, 또 무엇을 가장 안 좋게 생각하면서 또 개선을 그 필요로 하는지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그 파악해주는 아주 중요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각 그 지자체에서 사회조사를 실시해서 우리 지역에 가장 우선시돼야 할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무엇부터 우선해서 예산을 갖다가 배정해야 하는지, 이런 그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조사가 바로 사회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각 그 지자체에서 그 관광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그 신경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 방문객 여행 실태 조사, 또 관광 실태 조사, 이런 것들이 그 조사를 실시됨으로써 우리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왜 오시는지, 또 와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떤 분야에 또 돈을 지출해서 돈을 소비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그런 아주 유용한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농업조사, 또 경제자유구역에 관련된 사업체 현황조사, 서비스 동향조사, 광업 제조업 동향조사, 주요 소득작물 및 한우 실태조사와 같은 그런 다양한 분야의 통계조사들이 그 지역 통계와 관련돼서 만들어지고 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조사별 활용 사례를 본다면 사회조사의 경우에는 어떤 지역에서는 TV 및 비디오 시청이 29.4%, 여가와 관련해서 TV 및 비디오 시청이 29.4%로 가장 많더라. 또 61.2%가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낸다. 이런 그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지자체에서는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설, 가족 놀이시설, 가족 문화시설, 그런 것들과 관련된 정책을 만들고 또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인다든지 또 만족도를 높여서 지역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관광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단체 관광은 고령층 또는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더라고 하는 정보를 얻어서 고령층이나 학생들과 관련된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 프로그램 또는 어떤 노인들을 위한 시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관광지를 개선을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역을 찾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용인시의 사례의 경우에 사회조사를 여러 번 실시를 해서 그 지역 신문에서도 시정 방향의 어떤 나침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사회조사가. 그런 것처럼 이 사회조사와 관련된 신문 기사가 이렇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례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천시의 경우입니다. 인천경제구역 사업체 현황조사를 실시를 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해서 각 매스컴에서도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니까 그 정책을 받아들이는 분들 입장에서도 정책을 보다 믿고 또 신뢰하고 그 정책을 따름으로써 그 정책에 어떤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또 그럼으로써 일자리가 제대로 창출이 되고 실업자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번은 전통시장 동향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전통시장에 도대체 뭐가 필요한 건지 지금의 현실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전통시장 동향조사를 추진을 해서 전통시장을 개선하는데 아주 좋은 자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새전북신문에서 전통시장의 어떤 경기 동향을 파악해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을 수렴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에는 지역 통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모아서 책자로 발간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민들의 주요 관심사,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여건, 또 문화, 어떤 생활 공간, 또 재밌는 통계, 이런 것들을 한 군데 모아서 책자로 발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그 지역의 어떤 실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또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또 일반적으로는 통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들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남구의 경우에는 통계를 재미있게 또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그 지역의 상황을 잘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울진 청송의 농업조사, 이런 경우에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조사를 실시를 하고 해서 울진 청송 잘 아시다시피 아주 전형적인 농업 지역이니만큼 그 지역의 어떤 그 농가들의 그 농업의 어떤 형태 또는 규모 또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분들의 특성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 지역의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한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세 가지 총조사가 있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농림어업 총조사, 그리고 경제 총조사. 이것은 통계청이 주관해서 실시를 하고 현장조사 부문은 지방자치단체 여러분들이 직접 수행해 주시는 통계입니다. 아울러서 지역 통계와 관련해서 가장 세분화되어 있고 또 가장 자세하고 상세하게 우리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는 가장 중요한 지역 통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 통계 중에 읍면동 단위까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세 가지의 총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총조사가 앞으로도 5년마다 실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 통계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총조사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기를 바라고 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지역 통계와 관련한 이해 그리고 또 지역 통계가 어떻게 필요한 건지 또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또 누구의 지원을 어떻게 받아서 만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